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어제 날짜 뉴욕타임즈 한번 보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차별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미국식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도카라 분쟁 종결 합의를 보한 모양입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 CNN에서 미래 로봇 산업을 선도할 3대 국가에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를 꼽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국가는 망했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꾸 하죠. 이 대책 한번 들어볼까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어제 울산 지역 주민들 찾아갔다는데요.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혼란이었는지 2부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영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3, 4부는 이슈 동상이몽 준비하는 시간이죠. 같은 듯 다른 두 분, 노동일 박상병 교수와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선출과 오늘 있었던 안철수 홍준표 대표의 만남, 야권연대 보수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등등 지방선거 앞둔 야3당의 복잡한 속내 주제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보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북한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다 같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상공을 통과했답니다. 잘 됐죠. 울고 싶은데 일본은 빰 맞은 격이죠. 일본이 초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도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돌아섰답니다. 참 북한은 우리를 애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추석이 다가오면 금강산에서 한번 가족이라도 만나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러지 마.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와 대화 병행하겠다는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는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네. 오늘 일본이 대표령까지 내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베 총리 정부에서 상당히 좀 소란스럽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미사일 쏜 걸 갖다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쏜 미사일이 사거리가 2,700km인데요. 네. ICBM은 아니지만 이제 IRB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UFG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존의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좀 보여줘가지고. 네. 향후 북미 대화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 이런 게 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00 몇백 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한 2,700km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니까. 예. 괌을 향한 한 시위 정도의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한 2,500km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아마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네.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요. 대화만 이제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요.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의 강도를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당연한 순리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북한이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한 단계 더 제재를 강화시켜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김경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보내는 제스처는 상당히 유화적이고 오히려 미국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화를 내면서 미국이 더 화를 더 이상 못 내게끔 하는 그런 형국도 가끔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던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의 독자적인 제재를 할 만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제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네.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이제 쉽게 뭐 폭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에서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전쟁은 막되 최대한으로 외교적인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서 제재를 가하고, 네. 필요에 따라서 그걸 대화를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대화로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 외에는 네. 우리 정부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하. 예. 그러면 당분간 북한에 대한 추가 대화 제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대화, 지금은 이제 아마 추가 대화를 제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대화는 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대화의 가능성을 닫을 필요도 없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대화를 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계속되는 좀 도발로 봤을 때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했죠. 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였습니까? 북한과의 어떤 물밑 협상을 은근히 암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 같다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또 주장하던 괌 주변에 40에서 50km 바운더리에다가 정밀 폭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걸 보면 지금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전략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저도 북미 간에 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 북한의 의도나 북한의 상태를 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제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 제의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아마 그쪽에 물밑 접촉 과정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런 판단들이 결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그 대화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요구는 체제 보장이죠. 가장 큰 요구가. 예. 체제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네. 그리고 북미 수교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지금 체제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네. 보장을 확실하게 하라. 네. 뭐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체제 보장의 평화협정, 북미 수교라고 한다면 최근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없애라.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요구는요. 네.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 네. 지금 이제 이게 쌍중단인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자체를 중단을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이건 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예.
하는데 일정 정도 뭐 수위 조절이나 네. 내지는 뭐 우리가 좀 공격적인 훈련 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방어적인 훈련으로 집중한다 할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은 예. 사실 뭐 중국의 요구를 100%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쌍궤 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좀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어도 최소한 먼저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중단을 해야만이 네. 대화가 이루어지고 네. 그 대화의 과정에서 좀 더 신뢰가 쌓이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쌍궤 병행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김경엽 의원께서 그 방한한 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 직접 예. 만나셨죠? 예, 어제 만났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습니까? 일단 이제 로이스 외교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위원 5-5분이 이제 같이 방한을 한 건데요. 네. 우선 좀 로이스 위원장 얘기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이 필요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예.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은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도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공식적인 공조 체계 예. 이런 거는 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좀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고, 예. 어제 이제 로이스 위원장의 하원 외교위 입장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미국 그 외교위 내외에도 각각의 또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싱크탱크들의 입장도 좀 다르고요. 네네. 뭐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좀 다른 의견도 나오고, 네. 중국과의 보다 좀 적극적인 좀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개진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쪽 의견 내면은 아유,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모든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10월 달이 되면 추석도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남북 화해의 이 해빙 모드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찾기라든지 예. 또 북한에 뭐 구호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지원도 해주고 하는 정상회담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예.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지 않다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급한 게 예. 이산가족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6만 명 이상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거의 다 초고령자 분들이라서 네. 사실 이제 사실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어떤 남북 관계나 어떤 이런 정치 군사적인 이념적인 요인을 다 떠나서 네.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좀 별개로 바라보고 사실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이것을 인도주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자체도 하나의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앞에서도 이제 중국 측에서 쌍중단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미국과 일본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할 게 별로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답답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이제 저도 이제 로이스 위원장과 얘기하면서 예. 한 가지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 북한의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네.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기본축이어야 되지만은 네. 여기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 네. 이제 중국과 보다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 제재를 하더라도 예.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려면은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사실 원유 공급 중단이나 이런 마지막 남은 경제 제재 방안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런 이제 제재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만한 또한
이 힘이 있거든요. 네.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미 공조 체제 위에서 중국도 참여하는 한미중 고위 전략 협의체 예.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예. 물론 제재를 포함해서 네. 이런 것들까지 정교하게 그러한 좀 전략들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아마 좀 이런 방안들이 실현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조치를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이란 핵 제재 조치를 해도 큰 성과가 없었고 텔레반 또는 ISIS 이런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가 갖는 한계점이 분명히 노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도 아마 남북한 관계는 어디선지 모르지만 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도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입장, 즉 자기들이 북한과 남한을 다 관리하겠다. 혹시 이런 쪽으로 한미중 전략적 협력 관계가 이 왜곡돼 버리면 어떡하죠? 그런데 중국은요. 네. 지금 경제 발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북아 안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도 반대하고 핵 미사일 실험하는 것 역시 반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 북한이 중국말을 그냥 순수하게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기꺼이 동참을 하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미 중간에 좀 더 좀 세밀한 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외통위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